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쓰는 컴퓨터를 사양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질문이 사실 꽤 많았었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오고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드려야지 이제 하다가 맨날 까먹고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며칠 전에 올렸던 그 GFX 102 영상에 1억 화소짜리 사진 보정을 하려면은 이제 컴퓨터가 사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컴퓨터를 사양을 알려주시면은 그대로 이제 주문을 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쓰는 컴퓨터 사양, 조립했던 그 사양 위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저는 이제 부품을 제가 직접 정해가지고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컴퓨터 AS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인터넷 뭐 이런 쪽에도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진 하기 전에는 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AS 뭐 대리점에서 AS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혼자 조립하고 이제 그런 것도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귀찮아갖고 그냥 다 맡겨버려요. 조립도 부품만 제가 골라버리고. 자, 그래서 사이트까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컴퓨터 AS 할 때였으니까 꽤 됐죠. 거의 뭐 한 20살, 뭐 23살. 지금 하면은 벌써 20몇 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컴퓨터 AS 막 이런 쪽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컴퓨전이라는 사이트를 계속 이용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일 하다가 컴퓨터 사진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조립하고 그럴 때부터 뭐 기록이 다 있다 그러면 아마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제품,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진 상품으로 나갈 때 쓰는 USB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뭐 USB도 이제 아우라 로고 새겨가지고 대량으로 이렇게 주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컴퓨전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주문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이 최저가로 다 검색을 하다 보면은 어디는 CPU가 싸고 어디는 메모리가 싸고 어디는 뭐 또 다른 부품들이 싸고 막 이렇게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몇만 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기 컴퓨터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AS를 했다 그래도 요게 이제 나온 다음에는 저도 이제 좀 뭐 완전히 바삭하게 이제 그렇게 모르니까 부품을 쭉 골라놓고 이제 여기다 이제 견적을 딱 신청을 해버리면은 전문가들이, 담당자들이 딱 배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 부품은 뭐 조합이 잘 맞습니다. 요건 좀 안 좋네요. 뭐 이거랑은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메일로 답변을.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좋고, 뭐 제가 이제 부품 넣은 것 중에서는 뭐 이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컴퓨전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자, 컴퓨전이라는 사이트 이렇게 네이버를 검색하시고 나면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립하는 쪽에서는 아마 여기 되게 클 거예요. 일단은 뭐 광고는 아니고 제가 한 20년 이상 컴퓨터 주문을 했던 그런 사이트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이거 이렇게 담당자가 있어요. 저희는 계속 요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USB 같은 거 신청할 때 뭐 할 때 보면은 이제 대량으로 몇백 개씩 하고 막 이러니까 담당자가 계속 있어가지고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를 여기 마이컴퓨터 가보니까 제가 6월 달에 컴퓨터를 바꿨는데 그 주문 내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총 주문 금액이 289만 9,450원, 얼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화소라고 하면은 좀 답답해요, 사실은. 제가 쓰는 사양을 이제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이게 아니라도 이제 1억 화소 정도 보정은 다 돼요. 그리고 이 사양으로 넣는다 그래가지고 또 무조건 빠른 게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사양이 천차만별이라서, 저는 이제 요렇게 사양을 맞춘 이유가, 이제 영상 편집을 기존에는 AMD 쪽을 썼었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이제 빠른 CPU를 썼어요. 메모리는 뭐 제가 보통 기본 64 놔놓고 SSD 넣고, 근데 거의 4K 영상 편집이 원활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효과 조금 넣고 그러면 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저는 그냥 FHD로 유튜브 영상은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4K 영상도 편집해보고, 예전에는 8K 캐논에서 이제 리뷰 들어왔을 때 8K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는 뭐 아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뚝뚝뚝 끊겨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이걸 싹 바꾸니까 8K 영상 같은 경우도 한 3, 4개 정도 올려봤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잘 되고, 뭐 흐림 효과라든가 색 보정이라든가 효과 넣어도 프리미어에서 화질 제일 좋은 상태로 그렇게 쭉 보고 해도 진행이 다 돼요. 그리고 이제 뭐 1억 화소 같은 거 뭐 편집하는 거야 사진이니까는 더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에, 저 같은 경우는 작품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보정을 하지만은, 이제 스냅 사진 행사 찍은 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0장, 100장씩 이렇게 불러서 이제 보정을 하는데, 컴퓨터가 느리면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면 이렇게 여러 장 작업을 할 때 많이 그래, 메모리나 특히. 그래가지고 뭐 100장을 한 번에 쫙 불러놓고 이제 보정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제일 끝에 가가지고 이제 100장이 다 열린 상태 되면은, 흐림 효과를 줄 때
이제 마우스가 안 따라다닌다든가 내가 이렇게 한번 칠하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칠해진다든가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요. 그리고 단축키 같은 경우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크롭 툴을 눌렀다가 Z를 눌러서 줌을 눌렀다가 뭐 창을 닫으려고 이제 W를 눌렀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단축키 작동이 이제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많이 나오는데 한 장씩 보정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빨라지긴 빨라지죠. 다 시원하게 쾌적하게. 그리고 사진 볼 때나 이런 것들도 썸네일이 쭉 빨리 뜨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좋고. 그래서 가지고 뭐 예산만 된다고 하면은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쓰는 요번에는 조금 제가 사양을 좀 높여서 잡았고 보통 같은 경우는 150 정도 이내로 잡아요. 보통 그러면은 그 정도 이내로 견적을 내버리면은 한 3년 정도 제 컴퓨터 주기가 보통 3년 주기거든요. 그래서 3년 주기 정도 쓰면은 딱 바꿀 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최신으로 쓰는 거는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는 이 컴퓨터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년 쓰는 거를 3년 2년 쓰면은 이제 와이프 곰지향 컴퓨터로 넘어가고 그 옆에 컴퓨터가 이제 요 컴퓨터는 저쪽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그냥 음악을 듣는다든가 예전에는 여기 와서 이제 뭐 증명사진, 가족사진 이런 거 찍을 때는 사진 선택하고 막 이런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냥 음악을 틀어놓거나 뭐 다른 거 이제 보조용으로 USB를 많이 굽거나 할 때 이렇게 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거는 그냥 뭐 폐기를 이제 해버리고 그러죠. 자, 그래서 사양을 일단 한번 보면은 일단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는 뭐 귀여우니까 가격이나 이런 거 봐서 좋은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키보드 마우스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거의 한 20년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만 써요. 지금 요거도 마이크로소프트, 요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도 마이크로소프트 다 거의 그 대신에 저는 거의 똑같은 모델만 써요. 지금 요것도 요게 아마 3000 모델인가 그러는데 요것도 이제 마우스 똑같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것도 똑같고 집에 거도 똑같고 이게 왜 똑같냐면은 곰지향은 사실 불편할 수가 있는데 뭐 키보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뭐 로지텍이나 이제 마우스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저는 손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그거 한 20년 전부터 쓸 때부터 제 손에 딱 맞아요. 그립감이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서 가격 대비 뭐 가격도 되게 싸요. 지금 39,900원이면은 요게 세트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앞뒤로 휠도 꼭 붙어 있고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 버튼이 없으면은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메뉴 같은 거 뒤로 가기 앞으로 갈 때 없으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던 것만 꾸준히 거의 뭐 한 요게 이제 기존 중간에 모델은 한번 변경이 됐는데 20년 동안 거의 꾸준히 그냥 쓰던 것만 계속 써요.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이렇게 보시면은 코어 13세대 i9 13900K 되겠죠. 참고로 제가 요게 주문한 게 2023년 6월 7일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이 79만 5천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인텔에서는 요 CPU가 i9, i7, i5, i3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3, 5, 7, 9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서버용으로 제온이나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서는 데스크탑용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이런 CPU에서는 제일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K가 붙은 거는 이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내장 그래픽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장 그래픽이 들어간 걸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뭐 나는 영상 안 하고 사진만 한다면 요게 필요 없고 조금 저렴한 걸 하셔도 되는데 CPU는 이렇게 13900K 이렇게 하고 내장 그래픽까지 탑재된 요거를 썼어요. 자, 79만 9천원인데 요게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랐네요. 그죠? 그래서 메인보드를 선택할 때 이제 소켓 1700 이런 걸 이제 보셔야 되고 24코어에 32스레드 기본 클럭이 3회 그 다음에 최대 클럭이 5.8GHz예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비싼 게 원래 6기가짜리가 이제 최상급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살라 했는데 입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요거에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낮은 건데 요걸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기존의 컴퓨터가 제가 쓰던 건 이제 DDR4인데 메모리 클럭 속도가 올라가요. DDR5로. 그래서 메모리도 이제 DDR5로 이렇게 했었고, 여기 보면 내장 그래픽 UHD 770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래서 CPU는 이렇게 이제 i9으로 이 CPU를 선택을 하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Z790 보드를 썼어요. 자, 그래서 35만 9천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가격을 이제 만약에 나는 이제 이걸 보시다가 좀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이걸 i7으로 가시고, 요 메인보드를 뭐 760이나 좀 낮은 보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왜 썼냐면은 일단은 DDR5가 이제 검색을 할 때 DDR5를 내가 이제 CPU에 DDR5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도 DDR5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가 DDR5가 되는 메인보드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도 128기가. 다른 거는 뭐 크게 이제 중요한 게 없고 다 옵션이고 이런 건데 M.2가 중요해요. M.2. 요 메모리가 좀 이따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요런 게 이제 외장 하드잖아요. 이제 외장 하드.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SSD. 그 다음에 자, 요것도 SSD. 요것도 SSD. 자, 여기 이제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는 이제 SSD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요건 2000 정도 속도가 나오는 SSD. 그 다음에 요건 1000 정도 나오는 거. 요건 썬더볼트라서 한 3000에서 4000 메가바이트 정도 읽기 속도가 나와요. 자, 근데 이 SSD가 제일 중요한 게, 기존에 제가 쓰던 보드에서는 이제 2개가 지원이 돼가지고, 이게 내장으로 2개를 지원해서 쓰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SSD는 빨라야 돼요. 지금 여기도 이제 6000짜리 7000 정도 읽기 쓰기 속도가 되는 SSD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외부로 나오잖아요. 일단 이런 선을 꽂잖아요. 절대로 6000, 7000 제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썬더볼트가 지금 제일 빠른 게 아마 3500에서 한 4000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USB 4.0 같은 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래도 USB 3.2 곱하기 2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제일 빠른데 그게 지금 요게 한 20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샌디스크에서 요게 속도가 2000짜리가 있고 1000짜리가 있고 500짜리가 있고 점점 낮은데 요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요게 2테라짜리인데 요게 4테라짜리구나. 4테라짜리 제품인데 요게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7000짜리를 꽂아도 케이블이 길어지면 속도가 안 나오고 썬더볼트 같은 경우도 이제 길면 한 4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속도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일 빠른 인클로저 뭐 이런 걸 산다고 해도 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외장이니까 백업 받고 딴 데서 옮기려면 그래도 빠른 게 좋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SSD 이런 거를 다 쓰고 있는데 뭐 지금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답답해서 못 쓰지 못해요. 이런 거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나 이런 이제 하드 디스크 이런 체크하는 거 보면은 보통 1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옮길 때도 10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자, 그래가지고 SSD 같은 경우는 7000 정도를 내려면은 M.2를 많이 지원하는 메인보드에다가 그 안에다가 그냥 다 넣고 쓰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실제로 쓰는 방식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삼성의 980 6000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테라짜리 C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OS하고 프로그램만 저는 깔끔하게 그냥 깔고 다른 건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용량을 굳이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캐시 메모리라든가 요런 것들 포토샵에서 캐시 파일 같은 거 있죠. 브릿지 캐시 파일 요런 것들만 좀 빠른 데다가 그냥 다 해놓기 때문에 1테라면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6000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980에서 읽기 쓰기 속도가 6000MB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요거 이제 마이크론 크루셜이라고 용량 대비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요건 이제 4TB 3000 정도 속도가 나오는 SSD가 달려있고 여기 2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용으로 예전에 쓰던 그냥 SSD 저렴한 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7000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행사 사진 찍는 거. 자, 이렇게 뭐 가족 사진, 돌스냅, 뭐 웨딩 이런 거 찍는 것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2테라 정도. 2테라 정도면은 우리가 한 3개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쓰거든요. 3, 4개월 정도. 그럼 여기가 거의 이제 다 찬다. 그러면은 여기 옆에 있는 이제 하드디스크로 옮겨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로 옮겨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한번 백업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드디스크가 또 있어요. 외장으로. 여기 이렇게 해서 4중으로 받아놔요. 작품 사진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7000짜리 안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테라짜리를 똑같이 용량을 만들어 놨어요. 행사 사진은 2테라짜리 SSD가 집에 이제 맥북이 있는데 거기서 쓰냐고 이제 갖다 놨는데 4테라 작품 사진, 4테라 행사 사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정하면 여기다 백업 받고 보정하면 여기다 백업 받고 해서 SSD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고 뭐 집에서도 이제 가끔씩 보정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백업 받은 거를 또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 2번 이렇게 그러니까 5개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몇 번 정도 있었어요. 날리거나 그런 일이. 자, 그래서 SSD를 안에다가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면은 좋다. 속도가 내가 뭐 7000짜리 요즘에 뭐 하이닉스, 뭐 삼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6, 7000짜리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뭐 한 10,000 정도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데 밖으로 나오면 절대로 그 속도를 뭐 어떤 걸 달려가냐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다가 장착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안에 있는 소켓 같은 경우에도 속도가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어요. 근데 좀 빠른 거를 지원을 하는 메인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M.2 요거 3개 때문에 몇 개를 좀 고르다가 요거 M.2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USB 3.2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선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컴퓨터에다가 제가 연결을 해 놓은 건데, 일반적으로 USB가 이제 나오면은 3.1 이렇게 이제 보통으로 이렇게 녹색들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녹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보이실까? 자, 녹색이 돼 있고 흰색이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흰색은 이제 예전에 정말 느렸던 거고, 이렇게 녹색만 돼도 이제 외장 하드가 아니고 최대 읽기 속도 같은 경우가 한 500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USB-C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USB-C 타입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럼 요런 게 보통 1000 정도가 나오는 메인보드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3.2로 되어 있는 것들은 색깔이 아마 연두색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뒤에 연녹색으로. 그러면은 읽기 쓰기 속도가 2000이 나와요. 이게 메인보드에서. 그래서 메인보드가 좀 저렴한 것들은 USB-C 타입 이렇게 포트가 있다고 해도 한 10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2000짜리를 보고 지금 이런 게 2000이 다 지원이 되니까 2000 정도 읽기 속도를 지원하려고 메인보드를 이제 그렇게 샀어요. 자, 그래서 메인보드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DDR5 32기가짜리, 요거는 좀 가격이 좀 많이 내렸네요. 10,000원, 12,000원 정도 내렸네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오버클럭 메모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쓰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게임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진 작업하고 영상하고 뭐 이런 거 일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메모리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오버클럭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삼성 이런 거 뭐 일반 뭐 시금치라고도 하죠. 요게 4개를 넣어가지고 32기가짜리를 4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128기가의 메모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요렇게 M.2 마이클론 크루셜, 요게 4TB 375,000원. 지금 가격이 엄청 내려요. SSD가 제가 이제 요거 조립하고 나서부터 가격이 훅훅 떨어지더라고요. 요것도 지금 그때 제가 60만원 주고 샀는데 4TB짜리가 지금 꽤 많이 내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저는 좀 억울하지만은 뭐 가격이 내리면 좋은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4TB짜리가 가성비라 그럴까요? 이 이상으로는 가격이 진짜 이제 훅 올라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도 꽤 비싼 가격이긴 한데, 뭐 요 정도면은 백업용으로 아니면 작업용으로 2개씩 백업용으로 넣고 쓸 때는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드라이브에는 이렇게 삼성 1TB짜리. 자, 요거는 속도가, 읽기 쓰기 속도가 이제 7,500 돼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뭐 무조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쓰다 보면은 캐시 메모리가 있고 없고 이런 거 따라가지고 속도가 느려지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요 정도 쓰시면은 무난하실 거예요. 126,000원이면은 가격이 정말 많이 내린 거죠. 7,500 이렇게 읽기 쓰기 속도 나오는데, 굳이 요거를 안 하고 뭐 하이닉스 뭐 크루셜 뭐 이런 거 괜찮은 걸 쓰셔도 돼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삼성 걸 제일 많이 써가지고 요거를 하고, 큰 용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한 거로 해가지고 어차피 백업을 또 받아놓을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이렇게 3060으로 갔어요. 428,000원. 그래서 게임을 이제 많이 한다 그러면은 4000 시리즈가 이제 새로 나와서 제가 이제 살 때가, 구매를 할 때가 딱 그때쯤이었었는데 4000번대 시리즈도 가도 되는데, 제가 하는 작업에서는 크게 그래픽 카드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이렇게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 성능 이렇게 누르면은 CPU, 메모리, 디스크, 그 다음에 이더넷, GPU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요건 이제 인텔 내장 그래픽이고. 그래서 요걸 보면은 내가 사진 작업을 해가지고 뭐 사진 100장을 막 돌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프리미어에서 내보내기 한다든가, 아니면 프리미어에서 영상 작업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럴 때 CPU가 지금 몇 % 사용을 하고 있나, 그래픽 카드가, 내장 그래픽 카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작업하는 거에서는 보면은 GPU 역할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내보내기 할 때. 근데 내보내기 할 때는 GPU가 거의 100% 올라가는데, 여기에 내장 그래픽 되는 걸 요번에 이제 깔아서 써보니까 내장 그래픽도 거의 막 80, 70%, 80까지 가면서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내장 그래픽 있는 거를 체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번에 사진용으로 작업을 하는데 띄워놓고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CPU가 많이 소모가 되는지 뭐 GPU가 많이 소모되는지, 그래서 스택 모드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한다. 그럼 스택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그걸 하면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이렇게 딱 누르면은 작업 관리자가 나와요. 그래서 성능을 딱 띄워놓고 쭉 보세요. 그래서 CPU가 부족하네, CPU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나, 나는 GPU가 항상 70%, 80%, 90% 이상이네, 그 다음에 메모리는 계속 90%네. 그러면 메모리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쭉 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하건 간에 거의 100%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한 64기가 정도를 계속, 그 전에 컴퓨터들도 32기가짜리 써본 적이 없고 계속 64 이상만 넣다가 이번에는 128을 넣은 건데 64 쓰면 한 8, 90%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작업하고 나면 컴퓨터 재부팅하고 이제 막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래픽 카드는 사진 작업할 때는 한 요 정도만 넣으면은 충분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따로 크게 이제 볼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내가 이제 모니터를 안 바꿀 거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출력 단자만 잘 보시면 돼요. 내 모니터가 HDMI인지 뭐 DP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DP만 또 다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들이 있어요. DP 포트만. 그러면은 또 젠더를 사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컴퓨터 본체를 일단 바꾸기 전에 모니터 케이블 딱 봐가지고 내가 DP 케이블인지 HDMI 케이블인지 이걸 봐가지고 그거에 맞게 그래픽 카드도 이제 선택을 해주면은, 그래픽 카드는 뭐 요거 말고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900W짜리로 요거는 뭐 그냥 넉넉하게 넣어줬어. 마이크로닉스도 뭐 옛날부터 그냥 안전된 품질로 보이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순행 쿨러 118,000원짜리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케이스는 그냥 빅타워로, 일단은 저는 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에 공기가 이제 많이 통해야지 통풍이나 이런 거 하고 부품이 빨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 뭐 미들타워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일 큰 빅타워로 해가지고, 요거도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빅타워, 요게 가디언 3100M 타이탄 글래스 뭐 76,000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립비, 조립은 솔직히 이제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조립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려가지고 저는 그냥 돈 주고 다 조립해버려요. 여기서 조립을 다 해줘요. 그 다음에 OS 같은 경우도 추가를 하면 설치까지 다 되고,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부품 하나씩 쭉 담으면은 옵션에 다 있어요. 조립하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2,899,450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를 한눈에 견적서를 보여달라 했으니까 여기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2,899,450원 이렇게 나오고 각각의 모델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요걸 캡처를 해가지고 쭉 보여주시면 될 거예요. 자세히 조금 크게 영상으로 한 번씩 보여주실 분들은, 자, 이렇게 크게 해서 키보드 마이크로소프트, 제일 중요한 CPU i9 13900K, 메인보드는 아수스 프라임 Z790P,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5 32기가짜리 4개, 수량이 4개예요. C 드라이브에 들어갈 SSD 삼성 980 프로 M.2 NVMe 2280 1테라, 이제 작업용으로 쓸 저장 장치 마이클론 크루셜 P3 M.2 NVMe 2280 4TB.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지포스 RTX 3060. 요거는 꼭 뭐 MSI 아니라도 뭐 아수스 뭐 여러 브랜드 많이 있죠. 그런 거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요. 파워는 그냥 넉넉하게 900W 이렇게 넣고, CPU 쿨러는 순행 방식으로 이렇게, 외장 케이스는 타이탄 글래스 빅타워.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낸 견적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컴퓨전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되고, 자, 여기 이제 고객센터가 있죠. 1588-8377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견적을 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각자 다른 뭐 아시는 주변 분들이 있으면은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견적을 내보시면 되겠죠. 꼭 여기서 하지 않으셔도.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조립하시면은 1억 화소가 나오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4년. 저는 이제 3년 쓰면 좀 답답해서 이제 바꾸는 거지, 3년 쓴다고 이 컴퓨터 사양이 못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옆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3년, 2년 이상 썼던 건데,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뭐 50장, 100장 이렇게 편집하는데. 근데 조금 더 이제 최신 성능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주문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사양을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CPU를 i7 정도로 가시게 되면은 한 30만원 정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에서도 한 20만원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고, 아래급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도 한 15만원 정도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 20만원 정도, 한 64기가만 넣으면 20만원 정도 세이브 시킬 수가 있고, 나는 기존에 쓰던 외장 하드나 그냥 그거를 그대로 쓸 거다 그러면은 1테라짜리 말고 4테라짜리 안 써버리면은 거의 30만원 또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쓰던 거 말고 여기서 조금만 낮추면은 300만원이 아니고 한 150만원 선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보통 맞추는 게 그 정도 가격 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내릴 거면은 한 단계로 내리셔도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SSD를 많이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죄다 SSD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엄청 느려져요. 제일 느린 게 얘가 지금 500 정도 속도 내는 건데, 이것도 뭐 작품을 편집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저장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영상 떠들고 있죠. 요런 거를 소스를 녹화하는 용, 그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저장하는 용, 요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다 7000, 3000, 6000 읽기 속도가 되게 빠른 거기 때문에 막 내가 여기서 편집을 막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 드라이브에서 D 옮기잖아요. 정말 빨라요. 속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읽기 속도가 6700, 쓰기 속도가 480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엄청 빨라요. 근데 제가 외장 하드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외장 하드를 이렇게 이제 전원을 켜고 모드라이브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하드디스크도 속도가 이제 빠른 게 있어요. 5000rpm 짜리가 있고 7200rpm 짜리가 있고, 요즘에는 좀 더 빠른 하드디스크도 나오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많이 쓰시는 게 7200짜리 rpm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여기도 지금 7200rpm 짜리인데, 자, 오드라이브, 자, 속도 체크. 자, 이제 보시면은 읽기 속도가 100MB 세컨드 이렇게 나오죠. 초당 100MB. 그 다음에 쓰기 속도가 98MB 세컨드. 자, 좀 전에 SSD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70배 차이 뭐 이렇게 거의 나는데, 50배, 70배 차이. 근데 실질적으로 SSD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그 빠른 속도를 유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한 장 한 장 편집하고 이럴 때는 정말 빠르고, 내가 고정한 것만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길 때는 정말 빨라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를 그냥 다 컴퓨터 본체에서 그냥 다 떼어내버린 게, 하나만 일단 들어가 있어도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여러 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가 조금 증조 이상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대체적으로 느려져요. 근데 제일 고장 증상이 하드디스크는 딸깍 이런 소리가 나면 이제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전초 증상이 컴퓨터가 뭔가 모르게 느려져요. 부팅 시간도 엄청 길어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는 이제 부팅을 하면서 모든 주변 장치들을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상이 없는지. 근데 디스크 검사를 한번 하기 시작한다, 컴퓨터가. 그러면은 그쪽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뭐 내가 4개를 쓰던 2개를 쓰던 5개 쓰던 그것 중에 하나가 뭐가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뭐 C 드라이브를 뭐 복원하겠습니까? 뭐 스캔하는 중 막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런 거를 없애버리려고 저는 일단 하드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SSD만 쓰면은 부팅 시간이 일단 엄청 빨라지고 속도 저하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테스트하냐고 제가 이제 켜놨지만은 평상시에는 그냥 다 꺼버려요.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제가 쓰는 오늘 컴퓨터 부품들을 이렇게 쭉 보여드렸죠. 그래서 견적이 한 300 정도 나오는데, 요게 근데 너무 비싼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i7, 그 다음에 메인보드, 그 다음에 메모리 요렇게 조금씩만 낮추고, 그 다음에 내장 SSD를 하나를 빼버리던가 이렇게 해도 한 150만원 정도만 내도 1억 화소짜리 편집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원활하게 돼요. 근데 뭐 i5 막 이렇게 이제 가고 메모리가 뭐 16기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답답해요. 효과 같은 거 많이 들 때.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영상 편집, 영상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로 쓰면은 저도 지금 불편함이 없게 쓰기 때문에 영상 편집도 문제 없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사양을 한번 쭉 검토를 하셔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예산에 맞춰가서 조금 낮출 수 있는 것들은 견적 받으시면서, 아, 요건 조금 낮춰주세요. 뭐 가격을 요 정도에서 한 50만원만 뭐 100만원만 더 뺐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겠죠.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다 전문가니까 요 정도로 사용하시면은 1억 화소짜리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파노라마도 여러 개 이제 제가 여러 개 해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견적을 한번 내보시고 뭐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요걸로 마치고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